1996년 12월 26일 미국 콜로라도 주 볼더에서 발생한 존 베넷 램지 살인 사건은 20세기 말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미스터리입니다. 6세 소녀 존 베넷 램지가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사건의 진실은 현재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과도한 보도 경쟁, 증거 관리의 미흡함, 그리고 용의자 특정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존 베넷 램지의 부모인 패트리샤 램지와 존 램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딸이 납치되었고 납치범이 몸값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에는 존 베넷의 납치를 알리는 내용과 함께 11만 8천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편지에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필체, 내용, 그리고 사용된 잉크와 종이 등이 범인의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필체는 패트리샤 램지의 필체와 유사했고 편지에 사용된 종이와 펜은 램지 자택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부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사건의 잔혹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특히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슬픔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보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우선시되었고 이는 오해와 억측을 낳았습니다. 언론은 사건의 진실 규명보다는 시청률 경쟁에 몰두했고 이는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출입하면서 증거가 훼손되었고 이는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고 이는 증거 훼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초기 수사에서 부모를 용의 선상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DNA 증거 분석 결과 역시 엇갈린 결과를 보였고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DNA 분석 기술의 한계도 수사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존 베넷 램지의 부모는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며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진술은 종종 의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패트리샤 램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때때로 부자연스러웠고 이는 대중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존 램지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의혹을 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여러 명의 용의자가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해 기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존 베넷 램지의 오빠 버크 램지는 한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버크 램지는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고 사건과 관련된 그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존 마크 카라는 남성이 자신이 존 베넷 램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체포되었지만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그의 자백은 결국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존 베넷 램지 살인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언론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언론은 사건의 진실을 보도해야 하지만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중을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보도는 신중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사건 현장은 철저하게 보존되어야 하며 증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증거 관리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용의자 특정의 어려움입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가 미흡할 경우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 베넷 램지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